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만 보면 씨발. 뉴스에서도 막 싸이가 나오질 않나. 그 당시에? 네, 뉴스에, 프랑스 뉴스에서 싸이가 나오고, 막 강남 스타일 막 팔 막 흔들고. Here I am, know it's been a while. I was in denial about my love. Here I stand, I know I walked away. Had to find the person I'd become.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Just been there all along.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야, 크다. 캥거루짐 오픈 준비 중입니다. 여기가 테라스 여기? 그래, 딱 하고. 런닝머신은 그러면 이제 거울 쪽에서 딱 하는 거지, 맞지? 그 8대. 자전거 2대. 자전거 2대. 저쪽에다 뭐. 블럭 쌓아놓은 데가 여기, 요 기둥 다 프리웨이트. 프리웨이트? 프리웨이트 위주로?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웨이트고, 여기. 머신들을 쭉. 박사! 우선, 구독자 3,000명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지금 천안에서 지금 헬스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서 네. 6월 초에 오픈할 것 같아요. 6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천안에서? 그쵸. 네. 그때, 저희가, 이때 촬영했었을 때 약간 공사하다가 오고 그때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냥 공사 끝나고 왔는데 그냥 와서 촬영시키고 그리고 제가 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많이 먹었냐? 이 마이크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또 재밌는 썰도 많이 있는데 맞죠? 근데 이제 이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또 잘렸어요, 몇 가지가. 네, 그렇더라고요. 네. 더 엄청나게 또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재촬영을 해야 돼요. 네, 재촬영도 해야 되고, 또 아무튼 또 재밌는 썰 또 한번 또. 알겠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근데, 그때, 이 영상이 나갈 때 마지막에 제세빼. 네. 이 영상이 마지막에 나갔을 때 제세빼 하고 끝냈거든요, 제세빼. 네. 이 제세빼. 네. 이 제세빼를 조금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우선 이제 제세빼는 그룹 꼬만도 파라슈티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불어식으로 읽었을 때 제세빼 이렇게 세 글자가 되는 건데 이제 이공수 안에 있는 3-4개 정도의 팀으로 구성된 이제 특수전 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테러는 제외되어 있고 이제 뭐 산악전, 뭐 공중에서 하는 뭐 강화 훈련 그리고 이제 뭐 해상전,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특수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대예요. 그러면 제2공수 가서 네. 그것도 선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수 안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제세빼 부대 안에 뭐 전역자가 발생한다든가 뭐 사망자, 뭐 그러면 좋지 않겠지만 뭐 부상자라든가 뭐 불명예 제대라든가 뭐 기타 결혼 사유가 생겼을 때 이제 모병관들이 나와서 각 중대별로 돌면서 이제 몇 명을 모집을 할 거니까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공문같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날짜에 맞춰서 뭐 지원한 사람들은 미리 뭐 훈련을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좀 굉장히 큰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특전사 있을 때도 707에 지원하고 싶었는데도 이제 고등산악 훈련을 갔어요.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707도 마찬가지고 제세페도 마찬가지로 정말 왜냐면 이게 특수부대 안에 있는 또 다른 특수부대라는 개념이 소수 정예화된 부대라는 거를 저는 이제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루지 못해서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세페를 지원도 못했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쪽에 계시던 이제 행보관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되게 아껴줬었어요. 그래서 막 성희야 와서 지원하면 이게 인터뷰 같은 부분에서 프랑스 말을 굉장히 고도로 요구를 하니까 원어민급으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혜택을 줄 수 있다. 대신에 체력은 합격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듣고 용기도 얻어서 체력 같은 부분은 사실 뭐 한다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는데 확실히 인터뷰는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예, 왜냐면 이제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서 쓰는 용어랑 군에서 쓰는 용어랑 다르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군사 용어랑 민간 용어랑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도 거기는 이제 좀 더 심화과정으로 군사 용어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테스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가 이제 공부 언어적인 회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서 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세페 선발을 하는 과정 전에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놨나 보더라고요. 그 부대 안에 제세페 안에다가 주위 원수. 네, 그래서 나는 그쪽의 인원이라고는 그분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얘기를 해놓으셔서 그런가, 뭐 이제 식사라던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던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갸르드 방캐트라, 한국말로 하면 이제 경계지적대라고 하는 걸 설 때, 제세페 인원들이 훈련이 없을 경우에 그분들도 이제 와서 같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이제 같은 계급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급을 좀 빨리 한 편이라서 같은 카포랄들이어도 저 같은 경우 먼저 이제 목례 같이 하면서 고개를 들어주면서 뭐 봉주르 카포랄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었어요. 나팔수고 이제 좀 아무래도 나팔수는 좀 무시당하는 편이 좀 있어요. 왜냐면 편하니까 땡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사람은 제세페잖아요. 특수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쫑게 있죠. 그래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야 너가 킴이냐 이러는 거예요. 브라질 출신 고참이었는데 그래서 나 킴인데 어떻게 아냐. 왜냐면 정복에는 이름표가 없거든요. 네, 정복에는 이름표가 없어요. 없어 이런 게? 네, 이름표가 없고 뭐 약장 같은 것만 달아놓는데 내 이름을 알길래 신기해가지고 나 김 맞는데 어떻게 아냐 했더니 너 우리 그 행복관님이 너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에 대해 아실 게 잘 없는데 왜 내 얘기를 했을까 물어보니까 너가 여기 온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안 꺼냈는데 그래서 물론 기분 좋죠. 난 내가 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래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와라 이렇게 좋다고? 좋다고. 자기는 제가 마음에 든대요. 왜냐면 제세페 안에 아시아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제세페에는 아시안틱 요원이 없었다. 그래서 너가 아시안틱 요원으로서 이렇게 딱 처음 오면 너도 역사적이지 않겠냐. 나도 너가 마음에 든다. 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을 되게 좋아했나 보네요. 네, 마침 그때 이제 강남 스타일이 붐을 일으켰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물론 그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고 뭐 K-팝 당시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강남 스타일은 확실히 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3, 4년 전에 이미 다 듣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새까맣게 잊고 있었을 텐데 뉴스에서도 막 싸이가 나오질 않나. 그 당시에? 네, 프랑스 뉴스에서 싸이가 나오고 막 강남 스타일 막 팔 막 흔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이가 인기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에다가 막 그 가사 강남 스타일 가사 해석해달라. 진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였었어요. 인기가 많았겠네. 네. 싸이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페트 노엘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 할 때도 제가 대표로
강남스타일 춤도 추고 그랬었어요. 예. 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거기서 되게 이미지가 그럼요. 좋고. 그럼요. 왜냐면 그 전에 당연히 한국인 선배님들이 군 생활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한국인이 왔다 하면 다들 좋아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오면 얘는 군 생활을 하고 왔고 어느 정도 마인드가 군인 마인드고 외인 부대 오는 애들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이제 확실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다 저희 중대에 있던 아니면 저희 소대에 있던 고참들이 한국 사람이다. 그럼 그럼 너도 공수부대 출신이냐? 너 해병대 출신이냐? 뭐 어디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나? 그래서 그래서 너도 스타크래프트 잘하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잘한다고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미친 민족이라고 왜 이렇게 다 잘하냐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은 사실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걔네들도 좀 어떻게 부러우면서도 좀 대단한 민족이면서도 좀 사실 싫어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왜냐면 능력이 뛰어나니까 많이 시기해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진급을 좀 빨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월 만에 내가 진급했다라고 빨리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급은 빨리 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군 생활을 몇 년을 더 먼저 했는데도 제가 빨리 진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저를 싫어했죠. 당연하지. 그렇죠. 근데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맞아,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뭐 얘기하다가 우리 오면서 얘기하다가 뭐 씨발. 욕이 나가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스타일이 엄청나게 붐을 일었을 때 한국인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인 고참분들이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욕 같은 건 군에서 욕은 항상 흔하잖아요. 근데 각 나라 욕을 이제 정말 맛깔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욕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한국 욕까지? 그래서 각 나라의 욕을 다 들을 수 있는 데에서 얘는 특별히 한국 욕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엔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국격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는 느낌이랑 걔네가 또 아시아에 있는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느낌이랑 또 다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욕을 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통신이라 그랬잖아요. 무전기 메고 총 메고 이렇게 막 힘들게 행군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 씨발이라고 했어요. 정말 소리 크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킴 욕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킴 너 지금 한국말로 욕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욕했다 이렇게 하니까 방금 한 거 다시 하니까 다시 해줬어요. 씨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욕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굳이 영어로 치자면 이제 fuck에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걔도 막 씨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별명이 이제 씨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저희 중대에서는 그렇게 욕을 좀 재밌게 하는 애들을 애칭처럼 그 나라 욕을 섞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까포랄 시발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까포랄 시발? 네. 그러니까 까포랄 킴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인데 친하거나 저보다 고참들은 이제 막 그냥 킴 부르거나 야 시발 막 이랬어요. 진짜로? 야 시발? 네, 야 시발 하면 왜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꽈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애칭처럼 굳어져서 뭐 저는 또 나름 제 기분 좋았거든요. 제 뭐 별명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 여기 명찰을 보면 킴하고 SH 그러니까 이름의 약자 SH 그래서 애들이 막 여자 이름 같다고 또 나름의 애칭이면 애칭인데 그런 동양권을 좀 뭐라 해야 될까 호모나 게이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성에다가 약간 여성화 시켜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를 처음에 불렀어요. 제가 막내 때. 제가 킴인데 제 명찰을 보더니 너는 키미코다 이러는 거예요. 키미코. 일본 여자 이름 같이. 진짜 기분 나빴겠다. 그래서 키미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저랑 친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거지.
막 저를 싫어하던 사람이 부르던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좋게 지냈어요. 저도 막 이슬람 애들이 저보고 막 키미코 이러면 아 왜 그러냐 테러리스트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좋게 했어요. 예. 저도 재밌으니까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예. 아 근데 약간 거기 화끈하네. 네. 재밌고. 네, 왜냐면 거기서 친구는 확실히 친구예요. 적은 확실히 적이고. 예. 저하고 평생 안 친해질 친구는 확실히 평생 안 친해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한국에 있어도 똑같지. 그쵸? 근데 아까 또 뭐 스트레칭 그 얘기 있잖아요. 스트레칭. 이제 체력 훈련 전에, 오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거기는 이제 좀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06, 010 이제 특전사에서 생활하고 전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주먹 구구식 체력 단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전사에서. 당연히 이제 엘리트 체육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체력 훈련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당연히 도입을 한 거지만 좀 뭐랄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싶은 느낌이니까. 왜냐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막 그냥 진짜 빡세게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맞아. 그냥 거기서 이거는 알려줄 때도 그냥 이거는 이 구간은 뭐 어떻게 뛰고. 그치. 근데 그거 없고 그냥 따라와. 그냥 죽어라 뛰고, 죽어라 턱걸이하고, 죽어라 푸시업하고, 죽어라 외줄 타고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일단 이게 뭐 측정이고 시험에 좋은 거, 인사고과 좋은 거니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체력 단련에서 이제 저희 소대장이면 소대장이 오늘의 훈련 계획표를 쭉 가져와요. 그래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뭘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좋고 뭐 때문에 좋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진짜로? 5분 정도를 그렇게 브리핑을 해줘요. 오늘의 체력 단련 브리핑 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이제 알아서 중대원들 소대원들 이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중대 단위로 체력 훈련을 했던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소대 단위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팀 단위네. 그쵸. 팀 단위로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때 스트레칭 할 때 웃겼던 게 이제 군 생활이 이제 서로 다 힘들잖아요. 타지에서 다 훈련을 하니까 이제 각자 나라 말로 이제 푸시업을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이제 서로 각자 나라 말로 이제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들었다시피 제가 이제 집중을 많이 받는 상태였는데 애들이 각자 푸시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스트레스 받지 마 하면서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 하다가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 씨발 이랬어요.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네, 별거 아닌데 걔네는 그게 그렇게 신기했나 봐요. 한국말이.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된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불어나 영어는 그러면 알 발음부터 해서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욕을 해도. 영어로 막 쉬신데 한국은 씨발 이래버리니까 된소리가 굉장히 강하니까 제가 한국말 하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스트레스 받지만 하니까 앞으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제 옆에 뛰거나 마라톤 하면서 지나갈 때 스트레스 받지 마 킴!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웃겼겠다.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 저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었고 한국말 사전 자기 나라 말을 한국말 사전으로 된 것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가지고 오고 막 동화책 같은 것도 가져와서 동화책.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가져와서 나도 모르고 토끼와 거북이였나 그거였는데 그걸 가져와서 자기가 아에이오 하듯이 알파벳으로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다 물어보더라고. 저보다 고참이었어요. 자기 한국 여자 좋다고 저한테 한국 여자 꼬시고 싶다고 진짜로 한국 여자 꼬시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였어요.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진짜로? 왜냐면 그때 강남 스타일에서 현아가 걔네들 눈에도 이뻐 보였던 거야. 그래서 현아만큼 다 이쁜 줄 안 거야, 한국 여자가. 그래서 자기 한국 여자 꼬시고 싶다고 진짜로 한국어 책이랑 막 사전 갖고 오고 막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 그랬었어요. 아까 오빠 얘기, 오빠. 그러니까 오빠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실제로 외국인 번역가들도 오빠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진짜로? 왜냐면 오빠라는 단어가 없어요, 외국에는. 진짜요? 네, 그쵸. 뭐 브라더, 시스터, 그쵸. 요런 식으로 부르지. 그쵸. 오빠라는 단어가, 그쵸. 오빠라는 단어는 잘 없기 때문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인데
오빠, 그 가사를 설명해, 오빠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형식적인 설명만 해줬죠. 그러니까, 오빠라는 거는 남자 형제인데, 나이가 더 많은 남자 형제를 오빠라고 한다, 호칭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오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 설명을 하는 거 임팩트는 좀 떨어지죠. 오빠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잘 없긴 해요. 근데 그럼 거기는 오빠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브라더라고 하죠. 아 진짜로? 네. 내가 오빠가 있어 그러면 my brother, my older brother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오빠라는 단어가 없어. 아니면 이름을 부르던가 하지. 아 그러네. 그쵸? 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그 후로 뭐 강남 스타일인데 강남 스타일은 알겠다. 근데 강남은 뭐냐? 그러니까 강남을 뭐라고 설명할까? 근데 거긴 프랑스니까 프랑스에서 그나마 좀 잘 나가는 데가 샹제리제니까 샹제리제. 샹제리제. 그 노래 모르세요? 오 샹제리제. 샹제리제. 왜냐면 샹제리제가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명품 거리예요. 네, 외국인들로 들끓고 하는 뭔가 꿈에 그리던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남인데 약간 압구정 같은. 그쵸. 약간 그런 데라고 막 편집샵이 막 줄지어서 있고, 막 고급 차 매장, 막 각종 막 편집샵부터 해서 고급 막 명품 매장 이런 게 줄지어 서 있는 데인데. 차들도 엄청. 그쵸. 예. 거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걔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빠라는 뜻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오빠는 사실 내가 나이 어린 여자한테 나 스스로를 지칭할 때도 오빠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빠는 파리 샹제리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청 잘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예. 엄청 그래서 근데 좀 재밌으면서도 인기 많으면서. 그 저는 그때 그래서 그때 춤춘 기억밖에 안 나요. 제가 그 동기들 대표로 같이 갔던 동기들 대표로 거기서 강남스타일 이걸 추고 있었어요. 진짜? 억지로 췄어요. 억지로. 너무 추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인기 엄청 많았겠네. 그쵸. 애들 막 다 난리 났었어요. 내가 왜냐면 그걸 출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 왜냐면 한국인들 고참분들은 굉장히 높은 계급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춤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둥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죠. 인기 진짜 장난 아니었겠네. 와 재밌었겠다 근데 그때. 나름 재밌었어요. 한국이 막 이렇게 막 집중화 돼가지고 한국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것도 나름 그게 중국인 고참도 있었고 일본인 고참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한국에 관심도 있고. 중국 애들도? 네, 그쵸. 막 걔네들도 이제 한국을 잘 몰랐는데, 왜냐면 중국에는 막 전 세계를 히트할 만한 가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중국의 자존심이 엄청 센 나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막 한국에서 그런 가수가 나오니까 걔네도 막 신기해하고 관심 갖고 막 먼저 다가왔어요. 다 같은 중대인데 엽소대였는데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시누아라는 걸. 시누아가 이제 중국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부대에서 하도 이제 중국인을 싫어하니까 왜?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중국인은 다 어딜 가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시누아 막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진짜 시누아인지는 몰랐고 그냥 다른 아시아계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오더니 자기 시누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외인 부대 안에서 시누아라는 거는 정말 무시하는 대상을 시누아라고 하는데 본인을 시누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느꼈죠. 이 사람 진짜 시누아구나. 진짜 중국인이구나. 그래서 악수도 하고 막 나보다 고참인데 뭐 무슨 일로 오셨냐 이렇게 하니까 막 내가 좋대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 좋대요. 그러니까 막 묵묵하게 막 일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친해지고 싶어서 왔다면서 맥주 한 병 이렇게 와서 하더라고요. 원래 근무 시간 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다들 막 몰래 마셔요. 근데 나는 이미 한 병 마셨거든. 몰래. 근데 또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근데 주니까 멋있어요. 고참이니까. 마시니까 다른 고참들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죠. 술 먹으려고 부를 때 김씨발 불렀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씨발이란 게 너무 애칭처럼 굳어져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저보다 이제 고참들 내지는 동기생들 당연히 저보다 쫄따구들은 저한테 당연히 씨발이라고 못 부르죠. 뒤질라고. 네, 그렇게 못 부르죠. 어떻게 고참 별명을 함부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김씨발 야 그러면서 피콜레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걸래. 그러니까 피콜이라고 하는데 그 동사가 붙으면 애가 붙어 피콜레라고 해요. 가서 피콜레 아벡 피콜레 아벡 모아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애니까 같이 가서 뭐 마시고 이런 식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만 보면 씨발 다른 욕 또 알려달라고 막 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내가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욕이다. 왜냐면 너 한국말은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심한 욕이 많다. 사실 씨발만 해도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별스럽지 않게 하는 욕이라서 그렇지 막상 뜻을 파고들면 막 씨를 판다느니 막 이런 식의 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그런 막 개 들어가는 말까지는 알려줄 수가 없어서 그거는 막 그런 말을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욕 진짜. 그쵸, 엄청 심한 거예요. 애들은 막 그냥 뭐 이런 막 창녀의 아들 막 사실 그것도 심한 말이긴 한데 그런 말 하는데 사실 그 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뭐 눈깔이 목물 쫙 빼버린다. 그쵸, 막 허리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막 창자로 줄넘기를 뛴다느니 막 그런 거 걔네는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맞아, 설명도 하기가 어렵고. 네. 진짜 창자로 줄넘기가 어떻게 설명을 해? 네. 그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걔네가 이해도 어렵고 그렇게 설명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맞아. 임팩트 있는 게 재밌지. 맞아. 임팩트가 있어야지. 또 설명하면 재미가. 네, 그렇죠. 아무튼 지금 김시발 씨와 아니 시발 김이야 김시발이 어떻게 불렀어? 김시발. 김시발이었어? 네. 아니 그냥 까포랄 시발이라 그랬어요. 까포랄 시발. 네, 그러니까 시발 상병님. 네. 와 진짜. 네.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좀 많이 돌았는데 잽셋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잽셋배. 저도 이제 경험해본 부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어려운데 우선 선발 시험이 20km 산악구보를 그러니까 총을 제외하고 이제 분장만 20km예요. 총은 따로 차야 되고 헬멧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어요. 군복에 그냥 군화 여기를 메고 군복 입고. 그렇죠. 헬멧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20km를 3시간 이내에 주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에서 정확하게 끊어요. 네, 그래서 들어온 인원들을 1차 선발을 하고 인터뷰로 이제 2차 선발을 하는 거예요. 2차 선발을 해서 이제 거기 합격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1, 2병이 섞여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스타지 카포라를 해서 상병반에 바로 들어가서 진급을 시켜버려요. 네. 와, 네. 그러면은 거기는 무조건 카포랄이네? 그렇죠. 무조건 상병이에요. 거기는 상병 이하 계급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병들도 진급이 조금 나름 빠른 편이고, 그리고 각종 특수교육에서 조금 더 자주 갈 수 있더라고요. 특수교육을? 네, 특수교육. 예를 들어서 뭐 티류델리트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공교육이라던가, 뭐 하호 이런 거, 할로 하호, 예, 뭐 그런 기타 교육부터 해가지고. 일반 보병들은 받지 않는 특수교육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레펠링 교육 같은 것도 우리가 특전사에서 했던 레펠링은 사실 제가 거의 1, 2화 때 설명드렸던 레펠은 뭐 우리가 절벽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려간다거나 하는 단순 레펠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레펠은 우리가 707이나 대테러 부대들 하는 특수 레펠을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한국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전사를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가 레펠이 특수교육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707이나 대테러에서 하는 특수 레펠들은 다릅니다. 네, 뭐 기타 우리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뭐 소프트덕이라던가 너브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시누크 같은 걸 타고 가다가 수면하고 가까울 때 거기서 바로 강화하는 거. 스쿠버 때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그쵸. 특수교육이라서 그 사람들은 보니까 거진 특전사 제가 있을 때처럼 1년에 반은 훈련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산악 그것도 하겠네, 산악. 그쵸. 산악. 네. 다 스키 훈련도 하고. 와, 네. 그것도 엄청. 저 스키 훈련을 저는 양성과정 때 배웠어요. 나도 그거 황보상 때. 아니, 우리는 자대 와서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까스텔노다리에 있을 때. 양성과정일 때. 훈련병일 때. 양성과정에서 스키 훈련을 한다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알프스에서 스키 탔어요. 진짜로? 네. 근데 우리는 알프스에서?